어르신,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채소가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재호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 진료하며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속이 망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관절까지 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채소도 65세를 넘기면 몸이 바뀌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김봉래 어르신은 속쓰림과 체기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드시던 야채를 끊고 난 뒤 3일 만에 속이 편해졌고 한 달 뒤에는 위염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할 위험한 채소와 그 채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꿔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채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속이 편해지고 관절통까지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처럼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74세 유복희 어르신이셨죠. 첫인상부터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론 자꾸 종아리를 문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가 자꾸 붓고 저려요. 밤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낮에도 축축 처지고 찌릿찌릿해요. 표정도 힘없고 목소리도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혈관이 막힌 건가 싶어 다리 정맥 초음파부터 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신경도 관절도 다 살펴봤는데 딱히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죠. 제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상추를 아주 좋아해요. 피도 마다하고 속도 편해지고 변비에도 좋다길래 밥 먹을 때마다 두세 줌씩은 꼭 먹어요. 아침에도 싸서 먹고 저녁에도 챙기고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거죠. 어르신, 상추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처럼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겐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상추는 섬유질도 많고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상추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신장이 젊었을 때처럼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다리에 붓기와 저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복희 어르신은 이미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살짝 높게 나왔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나트륨과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 걸 확인했죠. 그 상태에서 상추를 매일 많이 드시니 몸 안에 칼륨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식단을 바꾸자고 조언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상추를 하루 3-4장 정도만 드시고 나머진 익힌 채소 위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찐 호박, 삶은 양배추, 데친 무 같은 게 좋습니다. 날채소는 되도록 줄이시고요. 어르신은 처음엔 놀라셨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일부러라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병을 키웠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 좋다고 알려진 것도 어르신 몸에 맞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라고 덧붙여 드렸죠. 그 후로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상추는 1-2장 정도만 드시고 대신 데친 채소를 자주 드셨습니다. 짠 음식도 줄이고 물 섭취도 적당히 조절하셨죠. 3주쯤 지나 다시 병원 방문하셨는데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다리 붓는 것도 많이 줄었고 밤에 저리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평생 믿고 사십니다. 그 믿음이 건강을 지켜준 적도 있지만 반대로 몸에 부담이 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65세가 넘고 나면 간신장이장 같은 장기들이 서서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예전처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바꿔줘야 하죠. 유복희 어르신의 사례처럼 좋다고 믿은 채소 하나 때문에 몸이 힘들어진 경우는 진짜 흔합니다. 특히 상추나 시금치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조금만 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가 건강을 좌우하는 나이입니다. 유복희 어르신도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이 나이에 채소도 조심하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실천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훨씬 나아지셨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서도 혹시 지금 드시는 채소가 지금 내 몸에 정말 맞는지 한 번쯤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상추처럼 평범한 채소도 나이 들면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 놀라셨죠? 그런데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엔 기운나라고 챙겨 드셨던 야채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힘들어하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박재문 어르신이셨는데 표정이 무척 지쳐 보이셨어요.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해요. 숨도 좀 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슴이 뜁니다. 혹시 심장에 큰 병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어르신을 뵈니 얼굴빛도 살짝 창백했고 맥박도 손목에서 잡아보니 빠르고 불규칙하더군요.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니 심장이 꽤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즉시 심전도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일시적인 빈맥 빠른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도 정상, 혈액 검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그렇게 뛰고 불안할 정도로 증상이 반복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르신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바뀐 식습관이나 특별히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그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부추를 좀 자주 먹긴 했어요. 며칠 전부터 자꾸 기운이 없고 허해서 아내가 생부추 무쳐서 밥상에 계속 올려줬거든요. 예전부터 부추가 정력에도 기운 돌게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3-4번은 꼭 먹었어요. 하루는 밥 한 공기에 부추만 반찬으로 먹은 날도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가슴 두근거림은 심장 자체보다는 식습관, 특히 부추 때문이었겠구나 하고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몸을 덮이고 기운을 돌게 하는 데엔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강한 성질과 자극이 심장이나 위장처럼 예민한 기관엔 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몸 안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에는 이런 자극성 채소가 오히려 부담이 되곤 합니다. 박재문 어르신처럼 심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부추가 강한 자극으로 작용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뛰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부추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약하거나 심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이 생긴다면 음식 중에 그런 자극이 있는 건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걸 먹고 기운 차리려고 한 건데 그게 병을 부른 거라니 참 허탈하네요. 그 마음이 참 이해됐습니다.
누구보다 건강 챙기려는 마음으로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증상을 만든 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부추는 되도록 익혀서 조금씩 반찬에 곁들여 드세요. 생으로 무쳐서 먹는 건 피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성질의 채소는 하루 건너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씀을 잘 새기셨어요. 그날 이후 부추 섭취를 확 줄이시고 식사도 한결 부드럽게 바꾸셨죠. 생마늘, 생부추 같은 자극 있는 음식은 피하고 국이나 찜 형태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가슴 뛰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잠도 잘 자고 숨도 덜 차요. 부추만 끊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정말 다행이었죠.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박재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좋은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선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기운을 보충한다고 자극이 강한 음식을 무조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추처럼 따뜻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혈압이 오르기 쉬운 분, 심장이 민감한 분, 속이 약한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식재료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계속 드시다 보면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모르고 넘기게 됩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진짜 약입니다. 남한테 좋다는 게 나한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느끼셨는지 박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식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생부추 끊을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는 음식도 가려 먹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추처럼 따뜻한 채소도 몸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오이는 시원해서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원한 성질이 장을 차게 만들고 몸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만 믿고 드시다가 계속 설사하고 기운 빠져서 체중까지 확 빠지셨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며칠 전 낯익은 얼굴의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설래 어르신이셨습니다. 예전에 고혈압으로 몇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평소와는 좀 다른 증상으로 오신 겁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밥을 먹으면 금방 배가 꾸르륵거리고 화장실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가요. 먹은 게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살도 자꾸 빠지는 것 같고요. 몸이 허해지고 기운도 없고 왜 이럴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단순한 장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몸에 힘도 없으시고 얼굴빛도 많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체중도 몇 주 사이에 3kg나 빠졌다고 하셨죠. 장 검사부터 시작해서 피 검사, 소변 검사, 염증 수치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딱히 큰 염증이나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주스로 갈아 마신다거나 날마다 드시는 채소 같은 거요? 그러자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오이를 많이 먹어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갈아서 주스로도 마시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그냥도 먹고요. 하루에 오이 2개는 꼭 먹는 것 같아요. 속도 시원하고 얼굴도 붓기가 빠지는 것 같고요. 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설래 어르신은 여름철 대표 채소인 오이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오이는 성질이 아주 차갑고 수분이 많습니다. 젊을 땐 시원하게 갈아 마셔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이 바로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위장은 음식이 차가우면 소화 효소가 덜 나오고 장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이 묽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김 어르신처럼 하루에 2~3개씩 드시면 위장은 금세 차가워지고 장도 과하게 반응하면서 먹는 족족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었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이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날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이 약해지고 탈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이라고 차가운 오이즙 자주 드시면 속이 찬 분들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전 좋은 줄만 알고 더워지면 오이 먹는 게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챙겨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다니 진짜 몰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단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오이 섭취를 주 2, 3회로 줄이시고 생으로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 데치거나 국에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찬 성질이 덜해지고 위장에도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할 땐 따뜻한 국이나 죽 종류를 곁들여서 위장 온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은 말씀을 잘 들으셨고 그날 이후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셨어요. 오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고 주로 애호박, 무, 당근 같은 따뜻한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주스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드시고 찬 반찬도 줄이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실 가는 것도 딱 하루 한 번이에요. 속이 너무 편해졌고 무엇보다 체중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몸이 가볍고 기운도 나요.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김설래 어르신의 사례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찬 음식 과다 섭취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이처럼 흔하고 시원한 채소도 나이 들면 내 몸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화장실 자주 가는 어르신들은 찬 채소를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약입니다. 나이 들수록 뜨거운 음식, 익힌 채소, 부드러운 반찬이 이와 장을 지켜줍니다. 김 어르신도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찬 오이도 조심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맛있고 시원하니까 먹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은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채소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65세 넘으면 이제는 아무 채소나 막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골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추는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만 드세요. 상추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는 이 성분이 몸에 쌓이면 다리가 붓고 저릴 수 있습니다. 하루 3-4장 정도만 드세요. 한 접시씩 싸 드시던 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먹지 마시고 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부추는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 드세요. 부추는 기운을 나게 해주는 채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생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고 부추무침이나 부추전, 부추된장국처럼 익혀서 드세요. 너무 자주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끼에 한두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가슴이 자주 뛰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이는 시원해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오이는 차가운 채소입니다. 몸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속이 찬 어르신들한텐 탈이 날 수 있어요. 하루에 오이 하나 이상은 피하세요. 오이즙, 오이냉국, 생오이처럼 찬 건 줄이시고 가능하면 따뜻한 국이나 볶음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오이 대신 애호박, 삶은 무, 데친 당근처럼 속을 덮여주는 채소가 훨씬 낫습니다. 특히 하루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거나 배가 자주 꾸르륵거리거나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채소는 많이가 아니라 맞게 먹어야 합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따뜻하게 드세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채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배가 자주 불편하거나 가슴이 뛰거나 붓는다 싶으면 지금 드시는 채소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매일 드시는 채소 하나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좋다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으니까 먹는다로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에이, 상추가 뭐가 문제겠어. 나는 부추 먹어도 괜찮던데. 오이야 시원하고 좋은 거지 설마. 그런 생각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먹어오셨고 젊었을 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속도 약해지고 신장도 힘이 떨어지고 심장도 자극에 민감해져요.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몸이 그만 좀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리 붓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 어르신 다들 그랬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채소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걸 몰라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병원 다녀도 이유를 못 찾고 약을 바꿔도 낫지 않던 게 결국 매일 먹는 채소 때문이었던 분들, 제가 진료한 어르신들 중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채소 딱 하나만 줄이시고 익혀 드시고 찬 성질 피하시니까 며칠 안 돼서 금세 몸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잠도 잘 오고 몸에 기운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빠르고 운동보다 확실하고 무엇보다 부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바르게 먹는 겁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냉장고 열어보시면 상추, 부추, 오이처럼 매일 드시던 채소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드시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다리가 자주 붓는지,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는 없는지,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는 날은 없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신호를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주변에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보여드려 주세요. 그분들도 지금부터 자기 몸에 맞는 채소를 골라 드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곧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게 바로 저처럼 어르신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